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어 공부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뉘어 있고 3단계의 경우 1과 2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활용될 예정이라서요. 이는 발음을 하는 법을 뜻합니다. 그냥 발음이라고 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뒤에 법을 붙였습니다. 한국어로 활용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을 발음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혀는 이렇게 하고 입술은 이렇게 하고 성대는 이렇게 하고 등등요. 그리고 구개음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발음법에 포함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형태소의 끝소리인 디귿과 티읕이 이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와 만날 때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지가 있습니다. 저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발음인데요. 보시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질문을 돌아와서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뼈와 살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뼈에 해당하는 것이 발음법과 문법이고 살에 해당하는 것이 어휘입니다. 비유를 빼고 설명드리면 언어를 사용한다. 저는 이를 발음법과 문법으로 문법을 바탕으로 각종 어휘를 사용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각 단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초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발음법과 문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단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음법과 문법을 연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한 어휘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인 기초 어휘 암기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이 되는 발음법, 문법보다 먼저인 이유는 아예 모르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왕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나 강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인 발음법과 문법 배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책과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발음이 좋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된다.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설명란에 첨부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발음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발음은 제가 잘 배웠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기는 한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음성 녹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텍스트 변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녹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어민이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면 발음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대화하는 경우 발음이 좋은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고 하필 문법은 양이 많고 어렵다.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절로 익혀진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동태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죠. 여러 사례를 보면서 알아내는 것과 명시적으로 배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명시적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고 어렵다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면 이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서 다음 장부터 다루겠습니다. 먼저 문법의 양이 많아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도를 빨리 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읽기, 듣기와 같은 다른 것들과 동시에 배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법의 진도를 빨리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문법도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보시죠. The goal is hard to accomplish.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쉬운 문법만 사용된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문법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나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생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책이나 강의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생이 공부를 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자나 강사가 가르쳐야 할 문법을 안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인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문법의 양이 많아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어휘를 암기하셨다면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발음법과 문법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이 어려운 현상을 해결하려면 좋은 책이나 강의를 고르시고요. 배워야 할 문법들을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3단계, 그중 첫 번째인 발음법, 문법 연습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발음법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연습하지 않으면 발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말할 때 한국식 발음이 나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음법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앞서 언급드렸던 발음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첨삭받기, 이게 있었죠? 의식하면 발음을 잘하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첨삭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음성 녹음 프로그램 활용하기와 원어민이나 인공지능과 대화하기가 있었죠? 이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수동태라는 개념을 떠올리지도 않고 수동태로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문법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문법이 사용된 표현을 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읽기와 듣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기와 말하기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들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멈추시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표현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단계의 두 번째인 필요한 어휘 암기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휘는 어떻게 외워지는지를 살펴보면 저는 많이 보면 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book, 책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다 아시죠? 그럼 아시는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보셨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읽기, 듣기를 하다가 모르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고요. 쓰기, 말하기를 하다가 모르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고요. 어휘 관련 책이나 강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음도 살펴봐야 하고요. 각종 속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이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불규칙이면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용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depart,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경우 출발지를 나타내려면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독착지를 나타내려면 for 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면 다시 방식으로 돌아와서 읽기, 듣기를 하다가 모르는 표현을 찾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멈추고 다시 찾는 과정이 거슬립니다. 그리고 아는 표현이 많으면 공부 효과가 적고요. 아는 표현이 적으면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난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쓰기를 하다가 모르는 표현을 찾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관련 책이나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 부분은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